30만 년이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의 방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기술과 의학의 발전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안전하게 살아가지만 고대 지구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연이, 때로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포였죠. 지금부터 실제로 발견된 가장 잔혹한 고대 인류의 죽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상어 공격 희생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21년 일본 세토 내의 연안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유골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연구자들이 처음 이 뼈를 봤을 때는 금속 무기로 공격당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온몸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수가 무려 790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400년 전 조몬 문화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금속 가공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시 자세히 살펴봤더니 상처가 V자 형태였고 현대의 상어 공격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 불운한 남성은 큰 호랑이 상어나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격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찢어졌고 가슴과 복부가 완전히 파열됐으며 양쪽 발과 왼손이 잘려나갔거든요. 특히 잘려나간 사지들을 보면 그가 공격 당시 살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손과 발로 자신을 방어하려다 물어뜯긴 거죠. 더 흥미로운 건 그가 바다가 아닌 전통적인 매장지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인데 아마도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조몬 사람들은 뛰어난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 남성이 창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려고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피냄새가 물속에 퍼지면서 상어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동료들이 그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을 겁니다. 당시 일본 근해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어가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조몬 문화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 귀상어와 호랑이 상어를 묘사한 게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끔찍한 부상이 죽음으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고대 인류가 엄청난 외상을 입고도 살아남았는데 가장 놀라운 사례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절단 수술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절단 수술이 현대 의학 이전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장 오래된 사례는 7,000년 전 유럽의 신석기 농부였죠. 그런데 2020년 보르네오에서 훨씬 더 오래된 표본이 발견됐는데 무려 3만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레앙템보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왼쪽 다리와 발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로 잃었다가 그게 원인이 되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상처가 매우 깨끗하고 치유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다리의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어린아이 크기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명백히 젊은 성인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뜻이죠. 3만 년 전이면 진통제 같은 건 없었을 테고 날카로운 돌 도구로 수술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대 외과 의사는 정맥과 동맥, 신경과 조직을 능숙하게 피해가면서 감염을 완전히 막았는데 현대 기준으로도 인상적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주요 절단 수술 후 감염률이 최대 40%에 달하거든요. 이 선사시대 사람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고 20대에 다른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절단 수술이 필요했을까요? 동굴 주변 지형이 매우 험하고 높으며 큰 바위와 절벽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마도 심각한 낙상이나 바위에 맞아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됐을 겁니다. 수술 후 거의 10년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다리로 산악 지형을 다녀야 했으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에 상당히 의존했을 텐데 이는 인간 동정심의 초기 사례 중 하나를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꽤 잔인할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에 특히 잔인한 폭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최악의 사례 중 하나가 프랑스 생폴트루 아샤토의 소녀들인데 이 소름 끼치는 발견은 1980년대에 함께 매장된 3명의 여성이 관련돼 있습니다.
5,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건은 최근에야 잔혹한 희생의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총 3명의 희생자가 발견됐지만 그중 2명은 매우 뒤틀린 자세로 매우 좁은 공간에 gat혀 있었고 무거운 맷돌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묶어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이 2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묻혔다는 걸 의미하죠. 더욱이 팔과 다리의 위치를 보면 부패했지만 한때 밧줄이 그들을 묶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를 목에 묶어서 스스로 목을 조르게 만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탈리아 마피아가 배신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끔 사용하는 고문 살인 전술을 반영하는데 오늘날 마피아가 복수를 위해 하는 것과 달리 이 신석기 시대 살인은 일종의 농업 희생이었습니다. 구조물이 곡물 저장소를 모방했고 3번째 여성은 묶이지 않은 채 돌 위에 매장됐는데 아마도 상징적 목적이었을 겁니다. 위치도 상당히 독특했는데 하지 때 태양이 저장소에 직접 비추도록 지어졌거든요. 다시 말해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상당히 비틀렸지만 논쟁의 여지 없이 잘 조직됐습니다. 덜 조직적이지만 더 이상하고 드문 살인이 이보다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세계 반대편에서 발생했고 타르 구덩이에서 발견된 유일한 선사시대 사피엔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브레아 여성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로스앤젤레스에는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가 있는데 실제로 활동 중인 고생물학 유적지로 수만 년 동안 포식자 함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끈적한 타르에 갇힌 동물들은 차례로 많은 육식동물을 끌어들였고 그들도 모르게 파멸에 빠졌죠. 최대 5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고생물학자들은 다이어울프, 땅늘보, 검치호랑이, 아메리카 사자, 매머드, 마스토돈 같은 수천 개의 상징적인 비나기 표본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영장류 하나, 정확히는 사망 당시 18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는 한 여성입니다. 라브레아 여성은 두개골, 하악골, 사후 두개골 물질로 구성된 잘 보존된 골격인데 생전에 아마도 약 150cm 정도였을 겁니다. 만년 전쯤 살았던 그녀는 치과 상태를 보면 돌로 간 곡물이 많은 식단으로 생활했는데 이게 치아 문제를 일으켰고 생전에 상당한 고통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제쳐두고 가장 큰 문제는 타르 구덩이에 묻힌 거였는데 이게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구석기 인디언들은 그런 구덩이가 위험하고 피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녀가 거기에 갇히는데 사악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실제로 턱이 부러졌고 두개골이 골절됐으며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강력한 타격을 나타내고 동물이 아닌 동료 인간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정확하다면 그녀는 LA에서 가장 오래된 살인 희생자가 될 텐데 골격의 나이를 고려하면 말이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녀가 추마시 부족에 속했을 거라는 가설이 있는데 왜 공격당했는지는 알 수 없고 개인적 불화 때문에 자기 집단에서 공격받았는지 아니면 자원을 찾는 적대적 집단이 그녀를 위협으로 봤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당시 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그녀의 상처는 거의 100% 치명적이었을 게 확실한데 먼저 죽어서 타르 구덩이에 버려졌는지 아니면 부상당한 채로 던져져서 실제로는 타르에 빠져 질식해 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좋은 방법은 아닌데 솔직히 맞아 죽는 것과 익사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히도 다른 표본에게는 분명히 익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익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현대 인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에서 익사했는데 칠레에 위치한 이 가혹하고 용서 없는 지역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일 겁니다. 5,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신석기 남성은 사막이 완전히 건조했을 때 그 지역에 살았지만 그의 시신은 조개 껍데기 위에 둥근 돌 구조물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안에 살았기 때문에 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원래 과학자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 약 35세에서 45세 정도로 그다지 늙지 않았고 명확한 치명적 부상이나 질병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바다 가까이 살았고 많은
조개 껍데기와 함께 매장됐기 때문에 익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5,000년이 넘은 남성이 익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뼈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낼까요? 놀랍게도 그 뼈를 살펴보고 규조류를 찾으면 되는데 규조류는 기본적으로 여러 속의 조류로 구성된 큰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결국 골격에서 규조류가 실제로 발견돼서 그가 익사했다는 걸 암시하는데 이게 매우 불쾌한 신호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규조류가 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들이마셔서 폐에 도달하면 폐포가 파열되고 그러면 소금물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서 골수에 도달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힘든 삶에 매우 잔인한 결말인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이미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관절염의 징후가 있었는데 뼈를 손상시킬 정도로 심각했고 다리도 거칠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조개를 채취하면서 쪼그리고 앉아보낸 삶을 암시합니다. 팔과 어깨는 더 망가져 있었는데 수영, 노젓기, 작살 던지기가 풍부한 삶을 반영하는데 이는 그가 해양 공동체의 일부였다는 가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극도로 철분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심각한 촌충 감염 탓으로 돌려졌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선에서 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그가 혼자 죽지 않았다는 건데 다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심지어 유아 1명과 함께였습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 4명 모두 동시에 사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매우 지진이 잦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원인이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상당히 특이한 건 나머지 골격을 규조류로 테스트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그 남성과 달리 그들은 익사하지 않았다는 걸 강력히 시사하는데 따라서 지진이 익사와 관련 없는 위험으로 그들을 죽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쓰나미와 지진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현재 가설은 그 남성이 먹이를 찾으러 잠수하다가 그냥 우연히 익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원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타카마 사막은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가혹한 곳인데 덥고 춥고 매우 건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지구는 일반적으로도 힘들었다는 걸 말해야겠는데 장소와 관계없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미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는데 프랑스에서 두개골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된 38명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대규모 살인 현장이나 전쟁이 아니라 형편없는 수술 시도인데 천공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걸 포함했는데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의 최초 광범위 수술이었을 겁니다. 불행히도 프랑스의 이 유적지는 기원전 약 6,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천공술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코 고립된 게 아니었고 이 힘든 절차의 증거가 있는 여러 유적지가 발견돼서 잔혹한 화석이 풍부하게 공급됐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모든 신석기 사람들의 최대 10%가 이 치료를 받았다고 제안하는데 치료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프랑스 유적지에서는 33%에 가까웠고 비율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꽤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머리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두개골의 40% 미만이 치유의 징후를 보였는데 60% 이상이 사망했다는 뜻이죠. 주요 사망 원인은 감염, 출혈, 그리고 외과 의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뇌 외상이었을 겁니다. 안전했다 하더라도 치유는 농담이 아니었는데 상처가 닫히는데 종종 몇 달이 걸렸고 그 후에도 여전히 끔찍한 기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술 자체를 견뎌야 했는데 진통제나 마취 없이 확실히 진행됐거든요. 수술을 하기 위해 날카로운 돌칼이나 경우에 따라 조개 껍데기까지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절차의 광범위한 특성을 보면 목적이 뭐였는지 궁금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든지였습니다. 잠재적 이유로는 영적 목적, 간질 치료, 머리 상처 완화 등이 포함됐는데 당시에는 우리 자신 덕분에 더 흔했고 두통처럼 간단한 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깨어나서 옥신거리는 편두통이 있다면 그건 숨기는 게 최선이죠. 아마 놀랍게도 또는 놀랍지 않게도 이 수술은 꽤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행되는데 단지 좀 더 정밀하고 선택된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게다가 이제 절차와 통증에 대한 훨씬 더 나은 관리 방법이 있죠. 통증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뒤에 남겨둔 것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여전히 존재하지만 삶이 예전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훨씬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오어무어의 소녀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일부에서는 모라라고도 부르죠. 그녀는 철기시대 표본이자 습지 시체인데 다시 말해 2탄 습지 내에서 발견되고 때로는 자연적으로 미라화된 인간입니다. 혹시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2탄과 기타 부패한 유기물이 축적된 습지입니다. 모라는 원래 2000년에 발견됐는데 발견자들은 실제로 그녀가 수십 년 전 클럽을 방문한 후 실종된 소녀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철기시대 독일에서 살았던 1000년 이상 된 골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약 17세에서 19세밖에 안 됐는데도 평생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뎠는데 그녀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일종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자들은 그녀가 강렬한 육체 노동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결론 내렸는데 아마도 습지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물주전자 같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으로 구성됐을 겁니다. 머리에는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심각한 골절이 있었는데 치유된 흔적이 있어서 뇌 손상을 보여주는데 적대적인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 공동체 내 사람들의 공격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형태가 무딘 충격을 반영하는데 철기 시대에 머리 외상과 폭력이 좀 더 흔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분명히 그 특정 시련에서 살아남았지만 빈번한 두통과 잠재적으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쉬지 못한 것 같은데 두개골 기저부에 양성 종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미 존재하는 두통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척추 만곡증도 일으켜서 요통과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 다리를 유발했는데 뼈를 변형시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몸이 그녀에게 적대적인 것 같았는데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혹한 겨울 동안 빈번한 질병 기간을 견뎠다는 추가 징후가 있었고 어린 시절 만성 영양향 실조가 있었는데 뼈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반영됐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이 그녀에게는 도전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랬을 거고 철기 시대에 생존해야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 19세도 당시 기대 수명인 약 26세보다 낮다고 여겨졌거든요. 무엇이 그녀를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살인은 제외됐다고 믿어지는데 명확한 징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기이한 사고로 죽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남아있는 한 가지 미스터리는 그녀가 혼자 발견됐고 벌거벗은 채였으며 어떤 물건이나 장신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후 그녀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아마도 습지에 묻었다는 걸 암시하는데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게 왜 땅에 묻지 않았을까요? 답은 아마도 뭔가를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슬프게도 죽어서도 모라는 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회수됐을 때 우연히 기계로 그녀의 유해를 퍼올렸는데 100개의 다른 조각으로 찢어지기 전이 아니어서 다시 꿰매야 했거든요. 그 사례만으로도 삶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패스트의 첫 번째 알려진 희생자가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라트비아에서 온 5,000년 된 수렵 채집인인데 약 20세에 사망한 징후를 보였고 설치류에게 물려 감염된 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그 물린 상처는 인류가 너무나 잘 아는 박테리아에 오염돼 있었는데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다시 말해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와 흑사병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였습니다. 좋지 않죠. 페스트에 걸리면 보통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폐렴형, 폐혈증형, 림프절형입니다. 그 남성이 어떤 걸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를 죽였고 그는 모르는 사이에 수년에 걸쳐 1억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될 거였습니다. 미친 일인데 진심으로 자연이 그때 더 엉망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인류로서 우리도 그 경향을 따르는 것 같은데 특히 신석기 시대 동안 그랬고 그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잔혹한 골격이 많습니다. 그 말장난은 의도적인데 많은 것들이 식인풍습의 징후를 보였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절단, 참수, 산채로 불태워지기, 칼에 찔리기, 둔기로 맞기, 화살에 맞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잘 보존된 표본도 있는데 때로는 이 모든 것의 조합이었습니다. 명백히 폭력이 여전히 발생하지만 많은 면에서 현재가 비교적 훨씬 더 온화합니다. 또한 대규모 집단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대량 살인 현장이 알려져 있어서 고대 인류의 폭력에 대한 열정과 잔인함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교훈은 현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지도 모릅니다.